안녕하세요. 마음훈련소의 마음훈련사, 저는 마세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불쾌하게 자극하는 상황마다 떠올랐던 불쾌함의 가치를 돌아보고 이 감정을 통해 세상을 보다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함께 찾아보는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남녀노소 세대를 아우르는 비속어들이 참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저 역시 이런 말이 떠오를 정도로 혐오감을 느꼈던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불쾌함을 상기시키는 비슷한 상황은 셀 수 없이 반복되고 있죠. 우선 자신의 보호의 목적이 있다면 당연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회피하고 경계하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사회 집단 안에서 이 사람들을 직면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늘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고 억누르면서 나를 극단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일 때마다 감정을 숨기기 급급해서 나를 보호하지 못해 힘들었던 기억이 큰데요. 이런 식으로 회피했던 불쾌한 감정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인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압박 면접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은 이 면접이 불쾌함을 인지할 수 없는 소시오패스를 뽑는 면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서점에 가서 압박 면접을 정복할 수 있는 책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무례한 질문을 도대체 왜 하는 거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던 기억이 있거든요. 불쾌함을 일기하는 질문을 해놓고 감정을 은폐하고 마치 이 상황을 게임처럼 즐길 수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면접이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분명하게 불쾌한 질문이지만 기업에서는 감정을 통해 판단력을 갖춘 사람보다 지시하는 일을 마치 게임에서 다음 레벨로 넘어가듯 빠르게 처리하는 사람만을 원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기업이라면 스스로의 감정도 저버릴 정도로 기계처럼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어쩌면 기성세대의 특정 집단은 우리가 감정인지 능력을 갖추고 개개인이 판단력을 갖추는 것을 기피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사회의 각종 민폐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시오패스, 잘 돌이켜보면 이 사람들의 무례함을 허용해주거나 묵인해주는 방관자 또는 협조자가 늘 공존해 왔습니다. 어쩌면 저부터도 가슴이 철렁할 만큼 이미 인지했던 많은 문제들을 내 감정 숨기기에 집중하느라 묵인하며 협조해주고 있었던 거죠. 앞으로 변화할 시대에는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외운 지식보다 언제 어디서든 찾아낼 수 있는 지식을 어떻게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지금부터라도 이 불쾌함의 감정을 잘 인지해내서 함께 이 감정의 가치를 찾아낸다면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오히려 내가 더 성장을 하는 뿌듯함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각종 사회 문제와 개인이 겪었던 일들마다 과연 이 불쾌함은 어떤 상황에서 왔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존중의 결여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존재와 감정을 존중받고 싶었죠. 그러나 사회는 감정을 억누르기를 요구하니 당연히 불쾌함이 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특유의 분위기가 매 순간 감정이 일 수밖에 없는 각자에게 불안한 감정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심어준 건 아닐까요? 스스로의 존재를 온전히 수용받아 본 경험이 적기에 억눌려 있는 불편함들이 불만이 되어 분노로 표출이 되고 그것은 곧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존중받지 못했기에 나를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 또 다른 공격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불편했던 사람들의 말들을 잘 되짚어보면 늘 날 위한다고 하는 충고나 조언들도 결국은 비난으로 시작되거나 연결이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왜 그렇게 무기력해? 계속 속상해하기만 하면 뭐해? 할 일부터 해야지. 이런 말을 듣고 우울해하던 사람들이 동기를 새롭게 갖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위로받기보다 오히려 무력함을 부추기는 말들이죠. 아마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힘을 주고 싶었고 기운을 내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도 존중받았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 의도와 전혀 일치하지 않은 말을 전달하게 된 거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은 내가 왜 힘들고 뭘 원하는지 또렷하게 알고 말로 표현할 수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불쾌함을 느낀 그 순간에 어떤 게 결여되었고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곧바로 인지하기 힘들어 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비극적 소통의 쳇바퀴가 되죠. 과연 내가 뭘 원하기에 이 불쾌함이 떠오르는지 불쾌함이 주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변화해야 할 가치를 찾아낸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을 곧장 비난으로 쏟아내기 이전에 차근차근 단계별 소통의 과정을 밟아보는 겁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표현을 먼저 해보고 공감을 얻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평온한 대화의 물꼬는 얼마든지 트일 수 있습니다. 그저 가장 먼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원하는 존중의 기준을 먼저 제시해보는 거죠. 불쾌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존중을 받길 바랬을까요? 또 반대로 상대를 어디까지 수용하고 존중해 줄 수 있으신가요? 여기 노키즈 존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아이는 물론 이를 방관하고 있는 양육자의 태도에 불쾌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키즈 존이 생겼던 이유는 바로 누구나가 편안하게 있고 싶은 공간을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노키즈 존에서 과연 미숙함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존중했던 걸까요? 어린아이와 나는 서로 동등한 인격체로 내가 미숙한 아이를 존중하며 나의 기준선을 제시한다면 아이 역시 나를 존중할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루해서 재미있는 놀이를 찾고 있구나. 근데 나는 오늘 깊이 생각할 일이 있어서 여기에 와 있거든. 내가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네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말을 하기 전에는 나의 경계선을 상대는 알 수 없거든요. 또한 매 순간 완벽하게 케어하기 힘든 양육의 어려움을 존중하며 나의 경계선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면 양육자도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않은 채로 편안하게 다시 아이를 지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워서 좀 괴롭네요. 조금만 도와주시겠어요? 존중받았다는 느낌은 편안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되니까요. 노키즈존은 존중의 결여가 또 다른 존중의 결여를 불러오게 돼 새로운 차별과 적대감을 키운 노시니어존을 만들고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시선과 기준에서는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가 각자 다르니까요. 그러나 존중이 먼저 이뤄진다면 내가 어떤 존중을 바라는지를 표현하는 일에도 부드러운 말부터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당신의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나도 지금은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고 싶다는 마음을 바르게 언어화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단계적이고 성숙한 표현을 건넸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불가능하고 존중을 받을 수 없다면 그건 정말 지적해야 하고 비판해야 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충분히 있을 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성격 장애자들의 행동을 분명 허용할 수 없기도 합니다. 적어도 한 번은 성숙한 용기를 내서 불쾌함을 편안하게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연 성인이 된 이후에
마음을 바르게 전달해서 관계를 건강하게 맺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해왔을까요? 단계적 소통 과정 없이 처음부터 욱하는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지적이나 비난부터 하는 것을 당연하게 학습했던 우리가 봐온 불쾌한 모습을 그대로 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피해는 필히 막아야 하지만 우선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의 표현을 단호하면서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은 불쾌함은 존중의 결여에서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먼저였는지 상대가 먼저였는지는 객관적으로 따지기 힘든 문제이기에 그저 내가 먼저 존중을 실천하는 것에서 그 가치와 답을 찾아갈 수 있죠. 누구나 존중을 원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역시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해줄 용기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내 존중의 기준선을 세워둬야만 하겠죠. 그래야 나도 보호하고 존중받을 마지노선이 생기고 그 안에서 비로소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훈련소에서 우리는 함께 나의 존중의 기준선을 세워보고 그 존중의 경계선을 견고히 해가는 훈련을 하면 되겠죠. 오늘 나는 불쾌함의 가치에 공감하시는지 또 여러분의 존중의 경계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다음 훈련해볼 마음은 바로 온갖 불쾌함의 결정체, 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마음으로 어떤 힘을 가지면 좋을지 화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마음훈련소의 마인드셋 트레이너 마세티였습니다.